안녕하십니까, 백패킹 튜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보자분들이 텐트에 대해서 혹은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와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원시적이죠. 자, 우선 백패킹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텐트 치는 게 아닌가 한데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없는 곳이면 뷰가 좋은 쪽을 입구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선자령이나 신선대, 기타 다른 곳을 갔을 때 이럴 때는 텐트를 아무렇게나 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바람이 심하게 불 때 텐트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이 방향에서 불어옵니다. 강하게. 그럼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자, 가로로 쳐줍니다. 가로로 쳤을 때, 자, 폴대는 이렇게 X가 되겠죠. 그러면 바람이 맞는 면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텐트에 더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폴대가 이렇게 X장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별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이 공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텐트를 바람 방향에 세로로 해주시면, 가로로 했을 때보다 세로로 했을 때가 훨씬 바람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일단 바람이 맞는 면적이 줄어들고요. 폴대가 이렇게 X구조로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밀었을 때도 이 자체가 일자로 지지하게 되겠고 얘도 일자로 지지하게 되겠죠.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가로로 지지하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세로로 했을 때는 얘와 얘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에 강해집니다. 이렇게 반드시 바람의 방향에 세로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람이 뭐 자다 보면 이렇게 올 수도 이렇게 올 수도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은 바람이 사방에서 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선대를 기준으로 볼까요? 자, 신선대 능선이 자 이렇게 해서 헬기장이 있고요. 내려가면 낙타바인가요? 마당바인가요? 뭐 아무튼 여기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기장이라고 치고 이쪽이 속초 시내, 이쪽이 울산바위. 속초 시내에서 신선대는 보통 속초 시내, 여기가 이제 바닷가니까는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로 바람이 불어서 몰아쳐서 이 텐트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심합니다. 그러면 신선대를 기준으로 했을 땐 바람 방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텐트를 이 방향으로 치셔야죠. 이렇게. 보통은 뷰를 보기 위해서 가로로 치고 이 뷰를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 울산바위를 보려고 하죠. 그런데 밤에 굉장히 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특히 신선대 갔을 때는 텐트를 세로 방향으로 치고 울산바위나 속초 시내보단 이쪽을 바라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밤에 불안에 떨면서 잠을 자지는 않겠죠. 그리고 텐트 폴대가 부러지는 일도 없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람 방향이 이렇게 있고 자, 세로로 쳤는데 환풍구가 있습니다. 이 환풍구를 바람 방향이 들어오는 곳에 환풍구를 열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열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도 똑같이 열어주십시오. 그럼 들어가서 나옵니다. 이쪽을 닫은 상태에서 여기만 열었으면 텐트가 홀라당 날아갈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람 방향에 환풍구를 열었으면 반대 방향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다 닫기 답답하시면 바람이 오는 방향에 환기구는 닫아주시고 반대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기도 잘 되고 바람에 안쪽에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부하를 받을 일이 없겠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람이 많이 불 때 한번 해보십시오. 가로와 세로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막 내립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싱글월 기준으로 볼까요? 싱글월에 텐트를 쳤습니다. 비가 막 내립니다. 보통의 그라운드 시트는 이너 텐트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보통 더 튀어나와 있죠. 왜냐하면 폴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이 빗물이 이 그라운드 시트 안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래 쓰다 보면 그라운드가 아니고 이 텐트 바닥이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미세한 구멍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와서 안에 물바다가 될 염려가 많이 있고요. 심실링이 안 좋은 경우도 이 그라운드 시트로 인해서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실링이 잘 돼 있고 바닥에 미세한 구멍이 없다고 쳐도 그라운드 시트 안으로 스며든 물 때문에 이 바닥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가 올 때는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텐트만 설치를 하십시오. 그래야 빗물이 내려와서 일로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 스며들거나 옆으로 떨어지겠죠. 물론 주변을 물길을 만들어주는 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길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비 오는 날 그라운드 시트는 치는 게 아닙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텐트가 여러 개 있으시면 비 오는 날은 싱글월보다는 더블을 가져가십시오. 참고로 싱글과 더블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싱글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텐트 자체가. 더블은 이너가 있고 이너를 덮어주는 후라이가 있습니다. 이게 더블입니다. 이거의 차이입니다. 비가 올 때 싱글은 문을 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더블은 좋은 점이 후라이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너를 열어도 빗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빗물이 심실링이 안 좋을 경우 스며드는 일이 많이 있고요. 더블은 심실링이 설사 안 좋다고 하더라도 후라이가 빗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텐트 안이 침수될 염려가 훨씬 적겠죠. 그래서 싱글과 더블의 차이인데 비 오는 날은 더블을 갖고 다니시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텐트와 나쁜 텐트의 차이는 뭐 저도 꽤 오래 했지만 크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좋은 텐트와 나쁜 텐트 혹은 결로가 생기는 텐트, 안 생기는 텐트, 잠자리가 편안한 텐트, 이런 기준은 그냥 아주 단순히 텐트가 새 거냐 오래된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원짜리 텐트도 오래 쓰면은 물이 들어오거나 찢어지거나 오염이 됩니다. 10만원짜리 텐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새 텐트는 물이 살 염려도 많이 없고요. 일단 깨끗합니다. 그리고 텐트를 구입하시거나 꼭 비싼 텐트를 고집해야 된다거나 혹은 싼 텐트라서 뭐 갖고 나가기 창피하다, 이런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텐트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제 기준은 그냥 텐트는 텐트일 뿐이니 본인이 마음에 드는 텐트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말이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모르는 거라고 하나요? 텐트의 구성품은 파우치가 있고요. 파우치 안에 폴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이 들어 있고요. 이너가 들어 있고요. 프라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총 4개가 들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배낭을 한번 그려볼까요? 오스프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오스프리를 좋아하니까는요. 보통 헤드 부분을 열고 이 안에 이렇게 넣고 조이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달아서 벨트를 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폴대와 폴대 파우치 그리고 팩이 있죠. 팩은 이 폴대 파우치에 넣어줍니다. 같이 한 세트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폴대만 이 옆구리에 포켓에 끼우십시오. 그러면 이 파우치 안에는 이너와 후라이만 있죠. 그럼 이걸 최대한 압축을 해서 쬐끄맣게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넣느냐? 침낭 칸을 열면 침낭을 넣고 이 밑에 넣거나 이 밑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뭐 기타, 의류도 같이 넣고 잠그시면 됩니다. 오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스토퍼 벨트가 있어서 침낭 칸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넣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런 침낭 칸이 별도로 없고 미스터리 렌치 같이 그냥 침낭 칸에 딱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걸 그냥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대는 옆구리 넣으시고 혹시 폴대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폴대 파우치든지 스토퍼와 이렇게 스트링이 돼 있죠. 그러면 옆구리 벨트를 일로 통과시키셔가지고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빠져나갈 일이 없겠죠. 혹시 빠져나가도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텐트는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는요. 현지 딱 갔는데 텐트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팩이 폴대가 없는 겁니다. 따로 들고 다니는 게 버릇이 안 되신 분들은 텐트만 챙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배낭 패킹을 했을 때 이너와 후라이를 넣고 그 다음에 팩과 폴대를 넣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텐트 뒤집어 쓰고 주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텐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엔 좀 더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백패킹 다니시면서 상식, 편리함 이런 거를 한번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